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0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죠. 어쩔 수가 없다 오픈토크 진행을 맡은 더스크린의 박태우 편집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부산국제영화제 오픈토크는요, 여기 현장에서 자리를 꽉 채워주신 관객들뿐만 아니라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 CG직에서도 생중계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을 지금 들고 계시지만 살짝 우리 감독님, 배우님들 무대로 올라오시는 이 순간만큼은 진짜 뜨거운 박수와 함께 맞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주인공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찬욱 감독님, 이병헌 배우님, 손예진 배우님, 박희준 배우님, 이렇게 큰 무대 꽉 채워주신 우리 관객분들 다시 한번 인사 말씀 드리면서 인사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박찬욱 감독님부터 이렇게 진행할까요? 네. 어제 여기서 설명을 해주신 밤에 여러 시간을 보냈는데 낮에 보니까 또 어제 있었던 일이 막 축구부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병헌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이병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여기서 되게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사회를 봤었는데 같은 장소에 오니까 또 약간 울렁증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 토크도 개인적으로 몇 년 만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만나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과연 어떤 우리 대화들이 오갈지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예진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손예진입니다. 어제 여기 오는 줄 몰랐어요. 저 이게 같은 장소인지. 뭔가 낮이라서 또 너무 느낌이 다르고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저는 너무 기분이 좋네요. 근데 우리 영화 재밌는 얘기 많이 하고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수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피켓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만 모여 박찬욱 이라는 피켓이 보이네요. 네. 감독님 피켓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너라고 하기엔 좀 나이가 좀 많습니다. 반갑고요. 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애란입니다. 특별한 드레스를 벗고 이렇게 편하게 뵈니까 정말 좋네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다양한 질문들과 답변해 주실 거니까 인사는 간단히 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병헌 배우님께 먼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어제 30회 부산국제 영화제 단독 사회자로 이 무대를 다 채우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막장의 모든 분들을 모셔서 올라오는 역할까지 맡아주셨는데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았어요. 어제 제가 드린 말씀처럼 저도 사실은 영화를 처음 했던 게 부산영화제가 처음 생겼을 그 즈음이었어요. 그래서 부산영화제가 30회를 맞이하는 것처럼 저 또한 영화 인생을 30년째를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다른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부산영화제 사회 제의가 왔을 때
제가 무대 위에서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라 처음에는 좀 공정하게 거절의 의사를 보냈는데 30회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그런저런 저의 역사와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내가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제 되게 큰 결심을 하고 또 게다가 저희 영화는 개막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어제 사회를 보게 됐죠. 정말 감독님이 어제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만 해야 되겠다. MC를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박찬욱 감독님은 저는 현장에서 정말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늘 되게 신사답게 다정하게 얘기해주시는 감독님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쩔 수가 없다 팀이 다른 인터뷰 하신 거 보면 감독님 약간 호랑이 감독님 되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했거든요. 네, 감독님 뭐가 좀 약간 변화가 있으셨나요? 좀 그게 궁금했어요. 그냥 놀리려고 하는 소리죠. 전부 사실 다르고요. 재밌자고 하는 과장들, 거짓말 생각하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감독님께 이어서 같이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제는 전 세계 영화제에서 항상 박찬욱 감독님이 신작이 나오면 좀 기다렸다가 빨리 모셔가야 된다. 하지만 부산국제영화제 30회를 만든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 선정은 좀 의미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예, 부산영화제 영화를 만들 때마다 같지만 각자 처음이고 그래서 영광스럽고 이 영화의 이제 아시아 프리미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한국 영화로 만들었는데 한국 관객한테 보여주는 첫 번째 기회고 여러모로 아주 흥분되는 영화였죠. 이렇게 딱 트인 공간에서 바람도 맞으면서 이렇게 많은 관객 요즘에는 다 멀티플렉스 때문에 쪼개져가지고 그렇게 많은 관객이 함께 보는 일이 옛날처럼 없잖아요. 굉장히 향수 어린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어릴 때 거대한 영화관에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큰 스크린에서 볼 때 정말 그 구석구석 숨어있는 모든 디테일 하나하나가 말을 좀 걸어오는 것 같은 작품이라 극장에서 왜 영화를 봐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알려주는 작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요 3,500석 정도가 되는 객석이 꽉 차서 어제 영화를 처음 개막작을 보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안 보신 분들도 계시고 어쩔 수가 없다는 24일날 또 개봉을 하잖아요. 예매율이 달리고 있는 이 작품. 오늘은 약간 스포일러는 피해서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이 좀 더 영화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이야기, 질문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너무 지금까지 많은 영화제에서 소개는 해주셨지만 그래도 부산의 관객들에게 내가 이번에 어쩔 수가 없다 해서 맡은 캐릭터들을 우리 배우님들이 좀 더 친절하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른 데 보고 계시는 이성민 배우님부터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짧지만 아주 강렬한 캐릭터입니다. 영화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네. 저의 아주 후덕한 뒷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섹시한 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성민 배우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감독님께 여쭤봐야 되나 배우님께 여쭤봐야 되나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면 감독님이 이름 지으실 때도 되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범머라는 이름이 되게 예사스럽지 않더라고요. 이성민 배우님 혹시 이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들으신 게 있나요?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감독님 조금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어요?
있어요? 별거 없어요. 아 그래요? 뭐 괜히 범모 이래서 뭐 범털 뭐 이런 생각하면서 뭔가 심오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그냥 구범모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예 여배랑 배우. 저는 구본모의 아내이자 아라 역을 맡았는데요. 아라는 굉장히 낭만적인 여자예요. 오디션이 자꾸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오디션을 보는 경단 배우였고요. 지금 실직 상태인 본모를 굉장히 못마땅해 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영화 보시면 본모의 섹시한 뒷모습과 아라의 섹시한 앞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박희준 배우님. 네, 저는 구조조정으로 굉장히 어려운 제지 회사 업계에 유일하게 잘 나가는 문제지라는 회사의 반장으로 있는 선출로입니다. 최선출이라는 캐릭터를 맡으셨고요. 최선출이라는 캐릭터를 처음에 보셨을 때 어떤 점이 좀 이 캐릭터 되게 알맞겠다, 재밌겠다 생각하셨어요? 그런 지점은 별로 없고요. 무조건 박찬욱 감독님 작품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좀 이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예, 손예진 배우님도 네, 저는 만수의 아내 미리라는 역을 맡았고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로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아주 유연하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현실주의자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조금 뛰어나고 자신만의 방식이 좀 성숙한 인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본적으로는 귀여움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네, 귀여움을 장착하고 있는 미리 역할을 해주셨고요. 네, 이병규. 유만수라는 인물이고요. 25년간 제지업계에서 한 가지 일만 계속 해오다가 결국 이제 가족들이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이제는 조금 그래도 내가 뭔가 좀 다 이루었다 하고 만족해할 만한 그런 어떤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다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아주 평범한 가장의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영화는 이 평범한 가장이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다가 아주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부분부터 영화의 이제 시작입니다. 드라마의 시작이죠. 맞습니다. 평범하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는 가장이기도 하고요. 감독님께 여쭙고 싶은 게요. 어쩔 수가 없다를 저도 되게 오늘 오픈 듣고 진행해야 돼서 사실 부분이 여러 번 봤습니다. 보는데 정말 많이 웃었거든요. 감독님 계속 대중적이고 코미디 영화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제목부터 약간 감독님의 개그 코드가 좀 담겨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의 개그 코드가 지금 저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없고 정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늘 이제 명심하려고 하는 거는 주인공이 처하는 상황, 주인공뿐만 아니라 모든 인물이 처하는 상황은 기본적으로 비극적인 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코미디가 나온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냉소적인 비웃게 관객이 비웃게 만드는 그런 류의 코미디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연민에 기초한 사람은 불쌍한데 그렇게 허둥지도 헤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숨이 터지는 그래서 저게 남 얘기 같지 않고
좀 웃고 나서도 마음이 좀 짠해지는 그런 류의 코미디를 했어요. 그 해외 평들을 먼저 살펴봤는데 베니스에서 공개가 되고 나서 정말 큰 평들을 갖고 있는데 광적으로 유쾌하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유쾌한 게 아니라 뭔가 정말 어떤 극단 이치광이 같은 유쾌함. 근데 결국은 그게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을 감독님이 대중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 배우님들도 연기하시면서 굉장히 그 양극단의 감정을 한 몸으로 특히 코미디로 굉장히 좀 자칫 과하게 보일 수 있을 만큼 극단적인 상황으로 표현해야 되는 게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웃긴데 지금 슬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이 캐릭터들 연기하시면서 우리 배우님들 가장 좀 마음에 남는 장면? 뭐 제일 좋은 장면이라 이 누나나 이 장면 참 마음에 남아라고 얘기해 주실 만한 장면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우리 너무 고민하고 계신 이병헌 배우님께부터 여쭤볼게요. 너무 많지만. 이 영화에서 보여지는 많은 장면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영화 안에 있는 캐릭터들은 사실 굉장히 처절한 상황이에요. 처절하고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의 감정들을 연기하는 그런 캐릭터들이에요. 근데 그런 캐릭터들을 우리가 영화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저희는 웃음이 툭툭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정서라는 것은 그리고 영화의 분위기와 상황은 되게 서글픈 이야기이지만 그걸 바깥에서 보는 사람은 어떤 아이러니함 때문에 피식피식 웃게 되는 그런 아주 이상한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영화예요. 그래서 마냥 웃을 수만 없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거든요. 안수 같은 경우에 언제가 그러셨어요? 언제가 연기하시면서? 네. 저의 경우에는 특히나 그랬던 장면이 면접을 볼 때예요. 안수가 계속 재취업을 위해서 이제 마트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후배한테 부탁해 놓은 그 면접을 기다렸다가 막 가서 이제 그 면접을 하면서 어떻게든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앞에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는 그 상황들이 안수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나 절실한 그런 어떤 망황 상태였을 텐데 그것을 보는 우리는 피식피식 웃으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이 어쩌면 우리 영화의 전반적인 정서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느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장면을 보시면서 배우님 웃으시면서도 되게 약간 이상한 마음을 드셨을 것 같기도 해요. 손효진 배우님은 어떠세요? 이 엄마 캐릭터 아까 현실적인 인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끔 보면 좀 무서울 만큼 현실적인 데가 있는 캐릭터거든요. 예. 연기하시면서 좀 가장 마음에 남았던 장면? 제가 연기하면서 마음에 남았던 장면보다 그 영화를 지금 보면서 계속 그 글에 걷자라는 김창완 선생님 노래에서 이제 시원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 시퀀스가 그냥 계속 오래 남아. 물론 이제 볼 때마다 강렬하게 인상되는 장면들이 있기는 하지만 계속 그 노래에 맴도는 그 아이들의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는 그 모습들이 이게 묘하게 슬픈데 뭔가 아이들은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순수한 그 행동이 나쁠지라도 그러니까 뭔가 그 묘한 자유로운 순수한 그런 슬픔들이 저는 그냥 기억에 되게 오래 잔상으로 남는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희승 배우님은 어떠세요? 제가 인상 깊게
그 영화 씨하고 홍민 씨하고 헤라 씨가 셋이 이렇게 귀염켜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기술 시사 때 속을 봤는데 너무 웃겨서 혼자 거의 불을 지르고 확장돼서 했는데 베니스에 가서 그 장면을 다시 보는데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고 어제 또 봤는데 또 웃음과 그 짠한 공존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 주정자리라는 음악을 수십 번 들으면서 이 영화를 곱씹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화를 보신 분들도 100% 이해하실 것 같고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굉장히 기대하면서 영화를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염연아 배우님 어떠십니까? 그 장면이 많이 생각나는데요. 재밌는 경험이 베니스에서는 야릇한 약간 짜릿함이 있었는데 고추잠자리가 저희한테 굉장히 익숙한 노래라서 전주가 나올 때부터 어떤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베니스에서 너희들은 모를 거야 이 기분 이런 이상한 좀 뿌듯함이 있었어요. 한국 관객분들은 정말 잘 아시겠지 이 노래에 대한 향수 어떤 그 뉘앙스를 정말 잘 아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네, 저도 어떤 느낌인가? 예, 이성민 배우님. 예, 저도 그 장면에 동의하고 여러 영화를 보신 분들이 웃음이 나오는데 제 기억에 촬영하면서 우리가 즐겁게 찍었던 점은 어떻던 것 같아요. 우리가 연기하면서도 웃거나 했던 점이 없었던 그런 지점이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그중의 캐릭터를 보면서 느끼는 어떤 점이 그런 것이 거라고 생각하고 팁을 드리자면 저희 영화에 염혜란 씨의 20대 때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영화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성민 배우님 알려주신 정보는 절반만 맞습니다. 이성민 배우님의 아름다운 20대 시절도 나오시잖아요. 그건 제 모습이 아닙니다. 네, 어떤 얘기인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아까 염혜란 배우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정리한 게 뭐냐면 박찬욱 감독님과 이 배우님들이 한국 사람이라서 얼마나 뿌듯한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는 연기를 내가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을 우리나라의 감독님과 배우님이 만들어 볼 전 세계 사람들을 다 감탄시키는 그 과정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얼마나 기쁜가 이런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관객분들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이거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긴 한데 X가 사실 최근에 출간된 지는 벌써 30년이 다 되더라고요. 18년째, 17년에 나왔더라고요. 딱 IMF 그 시기에. 그리고 이미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었던 작품인데 사실 감독 이 작품을 그래서 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게 평범하게 리메이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작을 보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면 원작을 전혀 떠올리실 수 없을 만큼 되게 다른 영화고 또 원작 소설이 분명히 있지만 너무 한국적인 동시에 무국적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각색 과정이 진짜 어려웠겠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20년 동안 쥐고 계셨을까? 그랬어요. 제가 소설을 읽고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전 5년이나 2004년쯤 같고 그리고 실제로 각본 작업을 시작하면서 2009년입니다. 그래서 참 오랜 세월이 걸렸죠. 처음에는 원작처럼 미국을 배경으로 한 미국인들이 나오는 영화로 저는 했고 그래서 비밀은 없다 일송당부의 감독인 이경미 감독과 함께 본 작업을 시작했고요. 그때는 이제
다 미국 이 만수는 하워드, 미리는 알리시아. 다 있었군요. 예. 건모는 코모, 이탈리아계. 건모는 편화광. 뭐 이런 식으로 다 그것도 미국화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그 캐나다 사람 돈 맥켈러라는 사람과 영어 긴 세월 동안 제가 원하는 만큼의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스튜디오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난항을 겪다가 한국으로 옮기겠다는 결심을 추진해 보고 이자야라는 새로운 작가와 함께 한국화 작가를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긴 세월 해왔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기다림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합니다. 다른 배우들, 미국 배우들과 해서 뭐 좋은 배우를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를 볼 때마다 감탄하는 이 사람들, 여기 엄연희장에 없는 최승원 씨나 오달수 씨나 많은 또 다른 배우들이 있는데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격해서 이 긴 세월을 기다리는 사람을 여기서 찾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유명혼자 이런 건 아니지만 영화는 자기가 태어날 때를 스스로 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잘 맞는 짝들과 함께 그렇지 않으면 태어날 수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약간 분위기를 바꿔보면 이병헌 배우님을 제외하면 다른 각 배우님들은 박찬욱 감독님과는 첫 작업이시잖아요. 각하를 받은 박찬욱 감독님 작품이라서 하셨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좀 가벼운 질문입니다. 혹시 이병헌 배우님께 이렇게 좀 여쭤보신 적이 있나요? 박찬욱 감독님하고의 현장은 어떻게 하면 좀 좋아요? 뭐 이런 팁을 좀 물어보셨다거나 그리고 이병헌 배우님이 혹시 어떤 팁을 주셨다거나 이런 얘기가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없습니다. 이석 배우님 물어보신 적 없어요? 네. 진짜요? 지금 올드보이 메이킹이 유튜브에 있어요. 네네. 메이킹 영상을 보는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어떤 생각을 다들 하셨어요? 엄청 보셨는데 그때 네. 지금은 전혀 안 해요. 안 띄우시고. 네.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집요하겠구나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네. 당연히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자상하셨고 부드러우셨고 그래서 처음에 많이 겁을 먹고 던졌는데 촬영하면서는 그냥 감독 믿고 저는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올드보이 메이킹이면 감독님께서 가장 어떤 와일드하셨던 때 메이킹을 보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 염혜란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혹시? 저는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JS 때랑 어떻게 달라지셨냐고 네. 여쭤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더 집요해지셨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보통 반대 아닐까요? 네, 저도 그런 반응을 예상했는데 더 집요해지셨다고. 그렇군요. 네네. 우리 박기순 배우님은요? 저는 감독님이 스텝을 구성하는 두 번, 세 번 계속 연이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도 전작을 했던 스텝들이 많았기 때문에 심판티라든지 네. 이런 자리에서 집요하게 제가 물어봤죠. 어떤 스타일이고 어떻게 연기를 하면 좋을지. 근데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분이라는 팁을 들었고 그래서 멋대로 했죠. 멋대로 하셨다고요? 재미있게 하셨다는 얘기 알겠습니다. 우리 손예진 배우님은 어떠세요? 선배님이랑 같이 저는 사실 우리는 다 안 만나고 그죠? 그 중에서 만난 적이 없는 맞아요. 아이고
이렇게 선배님과 다 교집합이 있고 저희 다 만나지 않았는데 근데 선배님이랑 촬영하면서 느끼는 거죠. 아 저렇게 30년 넘게 일한 배우도 감독님 앞에서는 시키는 대로 다 하시는구나. 아 나는 그냥 시키시면 하자 이런 느낌. 그 와중에 한 번씩 반항하고 싶었으나 네. 그럴 수 없었습니다. 네, 반항은 무산하고요. 네. 언젠가 제가 조금 더 선배님처럼 몇 년 하고 감독님을 만나게 됐을 때 한번 용기를 내볼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병헌 배우님 어떠셨어요? 현장에서 이런 걸 지켜보는 재미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전에 감독님을 경험하면서 감독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고 또 배우들에게 주는 사항이 많은지를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만나서 오래간만에 함께 작업을 해봤더니 그런 부분들이 더 미세하게 강렬해졌어요. 아,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더 그렇게 되셨구나 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성민이 형이 사실 내가 촬영 여기 나올 때마다 정말 잠이 안 와. 정말 여기서 촬영 하루 하고 나면 네. 정말 너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집에 가려고. 다 그렇지 않았나요? 근데 사실은 다 그랬어요. 배우분들이 다 네. 하루 촬영하고 나면 정말 너무 지니까 좀 힘들다고 이상하게 액션이 있어서가 아니고 네. 그냥 이상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배우들한테 들을 때마다 속으로 씩 웃었죠. 앞으로 조금 더 심해질 거야. 이건 시작이야. 제가 촬영 중간에 네. 감독님 그 모니터 의자 뒤에 저랑 혜란 씨랑 같이 앉았는데 그 감독님 의자에 이름이 있잖아요. 성함 감독 네. 박찬호. 네. 혜란 씨한테 저거야. 저것 때문에 왜 아무 이유 없어. 그냥 박찬욱이라는 것 때문에. 아, 네. 그냥 어떤 마음에 굉장한 어떤 부담과 잘해야겠다는 열정과 이런 것. 예, 감독님 죄가 없습니다. 예. 그렇죠. 배우님들이 알아서 그러신 걸로 알겠지만 그래도 감독님이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현장에서도 조금씩 들으셨나요, 감독님? 오늘 처음 듣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감독님 의자 때문입니다. 의자 때문이다. 의자 때문이다. 그러니까 연기를 제가 한 테이크를 찍으면 참 잘하는 배우들이니까 그냥 처음부터 잘 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잘했다. 근데 한 번 더 하되 뭐 이런 거 조금 고쳐서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데 뭘 또 하느냐, 좋다는 소리를 하지 말던가 뭐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잘 하니까 좀 자꾸 욕심이 나는 거예요. 아, 뭔지 알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그렇게 싫으면 그렇게 잘하지 말든가. 네, 알겠습니다. 요게 우리 박찬욱 감독님 특유의 유머 코드, 코미디가 아닌가, 웃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좀 덜 잘하시지 그랬어요. 현장에서 너무 잘하셔가지고, 감독님이 계속 다른 아이디어가 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배우들도 모르는데 저는 다 그럴걸 아마 이게 잘하는 것 같지만 감독님 저희가 하면서 제 약점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양반이 이걸 눈치채면 어떨까, 얼마나 창피할까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약점들이 많은 게 감독님의 이 싫어가지고 눈치 본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냐? 이야기해. 빨리 염혜라 배우님한테 마이크를 잠깐 넣어주세요. 저도 괜찮아. 자, 염혜라 배우님은 살짝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라고 하셔도 됩니다. 난 아니다. 아니요. 정말 꼭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저는 지금 약간 짜릿짜릿한데 그 이유가 정말 교수들의 대화 같은 생각이 들어요. 되게 궁극의 목표라는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재미있는 질문인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두 분이 부부시고 여기 두 분이 부부시고 혼자시고 네. 근데 감독님 작품들을 보면 항상 어떤 사람, 관계, 부부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못 봤던 모습들을 보게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 연기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나는 순간 반대로 이렇게 해주시고 혼자 제일 외로웠던 순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혼자 제일 외로웠던 순간부터 할까요? 어차피 촬영할 때는 잘 못 느꼈는데 이 한국을 다니면서 이 둘이 그래서 저는 항상 감독님과 같이 레드카펫도 걷고 그렇군요. 그래서 더 영광이었습니다. 네. 보라트 이런 것도 혼자 하셔야 될 거예요. 예, 절대 안 하시더라고요. 네, 저 되게 안타까운 보라트를 보았어요. 다른 분들이 이렇게 부부끼리 이렇게 예쁘게 해주시는데 기수 배우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셔서 네, 혼자 하트를 하시더라고요. 기성윤 배우님이랑 연멸한 배우님이 부부 연기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정말 사랑하는 부부였잖아요. 정말 사랑했었던 있었나요? 네, 어떠세요? 너무 사랑했던 여자, 너무 사랑했다. 너무 아꼈던 여자고, 네. 너무 믿었던 여자고, 네. 너무 보호해주고 싶었던 여자였는데 그랬는데 점점점 여기까지 네. 그랬는데 점점점 이걸 보시고 그랬는데 점점점에 굉장히 한 A4 10장 정도의 감정이 있습니다. 연멸한 배우님 극 중에서는 못마땅해 하지만 항상 현장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항상 선배님을 찾게 돼요. 오셨나? 어디 가셨나? 그래서 네, 너무 의지하게 되는 딱 보이죠? 네네. 근데 호칭이 아버지라고 호칭이 아버지세요? 연멸한 배우님? 너무 저희 아버지 같은 행동과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별명을 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게 오묘한 관계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우리 두 분 부부 연기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선배님이랑 처음 이제 연기를 하게 됐는데 물론 그 전에 어떤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이 작품으로 부부 연기를 하게 됐는데 너무 선배님 연기가 궁금했고 실제로 보고 싶었고 근데 사실 이제 부부 연기라는 거는 진짜 친밀히 보여야 되잖아요. 네. 이것을 이렇게 뭔가 아주 자연스러운 친밀함을 연기하는 게 사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막 극적인 사랑 이런 것들은 막 감정을 자라가면서 하는 건데 그냥 같이 있어도 자연스러운 물 흐르듯이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 선배님이랑 그 전부터 친분이 있어서 그래서 더 그런지 몰라도 그냥 너무 편하게 그리고 원체 재밌고 그냥 유머가 항상 장착되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현장에서 같이 할 수 있었고 또 이번에 뭔가 맞추지 않았거든요. 사실 리허설을 서로에서 너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없었어요 저희가.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호흡이 너무 잘 맞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더 많은 씬을 함께하지 못하는 게 아쉬울 정도로 나중에 정말 많은 씬에서 같이 붙는 연기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병헌 배우님 어떠셨어요? 어쩌다 보니까 정말 처음으로 손예진 씨하고 이렇게 작품을 하게 되는데 보통 처음 호흡을 맞추게 되는 그런 배우들하고는 그런 어떤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는 그리고 그 호흡이 착착 들어가는 시간까지의 그 기간이 좀 걸리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근데 사실 예진 씨가 저의 와이프랑 또 오래전부터 친구고 또 우리 부부끼리도 같이
식사하고 골프도 치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렇게 처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촬영하면서부터 또 그런 어색함들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호흡을 막 맞춰가야 된다든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생략이 될 수 있었던 그래서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어요. 네. 박찬욱 감독님, 이건 좀 논의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나와 계신 모든 분들이 남자들이 너무 로맨티스트예요. 자기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요. 그 사랑한 것 때문에 결국은 뭐 여러 가지도 겪지만 정말 사랑하는 남자들이거든요. 이게 우리 박찬욱 감독님의 굉장히 로맨티스트적인 부분들이 담겨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보시면서 여기 두 남편들이 낭만적이어서 로맨틱이어서 뭐는 생각 안 하고 좀 순진하다고 할까요? 좀 바보 같다고 할까? 그런 면이 하나고 그 아내들은 무슨 낭만이 없고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적인 사랑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부부들의 이야기를 각각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박찬욱 감독님 작품에 당연히 지금까지 최고의 배우들하고 작업을 하셨지만 이번 작품을 보면서는 약간 어떤 최종 보스 게임 같은 게임이 이렇게 스테이지 하나가 클리어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막 받으면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재미를 여러 번 보실수록 느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한 5분 정도 더 Q&A 시간이 있긴 한데 우리 감독님이랑 배우님도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저 요거 좀 이거는 가벼운 질문 하나랑 조금 진지한 질문 하나 이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벼운 질문부터 갈게요. 감독님이 저번에 공중파 인터뷰에서 천만이라는 숫자를 얘기하셨잖아요. 네. 우리 감독님 배우님 천만 공약 여기에 박제하고 가겠습니다. 천만 하면 나 이거 하겠다. 이거 해주겠다. 우리 관객들 이거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공약을 보시기 위해서 극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지금 공약 하시면 현실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네. 네. 다 하나씩 하셔야 돼요. 네. 이거 생각 안 해보네. 아, 진짜요? 네. 지금 즉석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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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독님. 네, 이 남자가 기사도 정신이 뛰어난 분들이 아닌데 사람들 보고 있으면 저렇게 머리를 막 잡아주세요. 네. 머리 이만했는데. 예,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감독님 좀 생각하고 계세요. 네. 유성민 배우님도 이렇게 올게요. 대표로 네. 병원 씨가 아, 그럴까요? 네. 유성민 배우님이. 네. 생각하신 거 있어요?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 그게 형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 시간이 맞아서 같이 함께 하든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 아무 극장에나 가서 하든 한 일주일 동안 제가 무대 인사를 게릴라로 돌게요. 와. 네. 이병헌 배우님 천만 공약 게릴라 무대인 약속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리 손예진 배우님. 저는 저희가 이제 영화에서 그 코스튬을 입고 춤추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다 코스튬을 입고 네. 가장 서울에서 가장 북적이는 곳이 어딜까요? 우와. 그것이 어디세요? 명동일까요? 명동. 명동에서 코엑스나 명동에서 저희가 다 코스튬을 입고 춤을 출게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감독님 포함, 감독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연을 보시는 일이 어떻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네,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인사 남겨야 되는 시간 됐습니다. 우리 이제 극장으로 또 가실 관객들이니까요. 영화 자랑 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한마디씩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님 해주실까요? 제가 뭐 영화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화면이 아름답다, 음악이 좋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영화 특히 배우들 제일 자랑하고 싶습니다. 만수 역은 이병헌 씨가 영화 거의 모든 장면에 등장을 하긴 합니다만은 다른 배우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될 그 씬에 그 시퀀스의 주인공이 되도록 다 배려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배우들 한 명 한 명이 나올 때마다 다 그 주인공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게임의 스테이지를 하나씩 갈 때마다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완전히 영화의 그 장르가 바뀌는 것처럼 차원이 다른 새로운 캐릭터, 새로운 연기를 보여주는 그거 자랑하고 싶고 그것을 만끽하기 위해서 9번 정도는 보시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는 우울하고 서글픈 그런 현실을 깔고 있는 그런 것을 정서로 하는 영화이지만 또 마냥 우울하기만 하거나 슬프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영화가 블랙 코미디라고 소문이 나서 마냥 웃기기만 하는 영화도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묘한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감성들을 잘 타고 영화를 보시면 이 영화가 의도한 모든 감성들을 다 여러분들이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영화를 보실 때 좋은 극장에서 디테일하게 많은 것들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큰이님. 여기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안 보신 분이 훨씬 많으시네요. 보시면 절대 결코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보시고 리뷰 꼭 남겨주기 약속.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고요. 박희승 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는 희극이었고요. 두 번째 이 영화를 봤을 때는 비극이었고요. 어제 이 영화를 봤을 때는 희비극이었습니다. 제가 천만이 되고 싶어서 이런 얘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영화를 보면 볼수록 아주 짙은 맛이 나오는 영화니까 여러 번 관람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좀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박희승 감사합니다. 김현아 배우님. 이 영화는 뭐니 해도 그래도 영화 보는 즐거움을 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집에 드레스를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 개봉입니다. 24일 개봉입니다. 현재 예매율 1위 나옵니다. 많이 예매 부탁드리고 개봉하는 첫 주에 많은 관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쩔 수가 없다의 우리 감독님 배우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정리하고요. 포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하나 나와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서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정면에서
감사합니다. 네, 중앙 카메라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저 멀리 계시는 관객분들도 손 인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손 들어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네, 중앙 카메라 한 번 봐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관객들 빈지고 관객들이랑 함께 촬영하는 컷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단 조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뒤에서 손 힘껏 흔들어 주시면 네, 예쁜 사진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왕이면 소리도. 네. 자, 어쩔 수가 없다. 천만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어쩔 수가